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매년 중위소득 금액도 오르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도 오른다고 하니 올해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약 20만 명이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복지다이소에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다이소. 경기도 화성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월 20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A씨. 올해 기준 소득 인정액이 약 220만 원으로 올해 선정 기준을 초과했는데요. 약 12만 원의 근소한 소득 인정액 차이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겁니다. 결국 올해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그대로 220만 원이어도 내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올리게 되면 선정 기준이 226만 3,035원이 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A씨는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돼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임차 가구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요. 자가로 집을 보유한 분들은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인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2인 가구 경기 인천 거주자는 최대 28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3인 가구 광역시 기준은 최대 31만 3천 원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도배, 장판 등 수리나 지붕, 기둥의 수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얼마나 확대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2024부터 2026년 진행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중위소득 기준은 47%였습니다. 내년부터는 48%로 1%포인트 상향되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중위소득 금액도 내년부터는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또한 여기서 나아가 정부는 내년엔 중위소득 48%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금액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 8,445원이 되겠습니다. 2인 가구는 368만 2,609원,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4인은 6.09% 상승한 572만 9,913원입니다. 5인 가족은 669만 5,735원, 6인 가족은 761만 8,369원입니다.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471만 4,657원을 48%의 소득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226만 3,035원의 소득까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8만 4,364원이었는데요. 액수로 따지면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17만 8,671원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번 인정 기준 상향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233만 3천 명에서 2026년 252만 8천 명까지 약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기준과 금액도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갈 수 있도록 위에 띄워두겠습니다. 2번.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평가했지만요. 국가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원에 소개된 인터뷰를 전해드리면요.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복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지원이 크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주거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위소득자들을 위한 대책이 변함이 없으면
이들을 위한 혜택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한쪽 지원을 늘리면 자연스레 다른 쪽이 줄어들게 돼 있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재정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 대표는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오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층 안정적인 주택가격의 임대가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는데요. 비용 보존보다는 합리적인 임대료 등을 내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꼽았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나이 쏘. 거급여 대상자와 금액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림살이에 도움되는 정보 소개해드리는 복지다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복지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